네, 안녕하세요. 1월 좀 시작했지만 해피 뉴 이어 once again. 이렇게 1월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올 또 한 해 새해 2026년 그리고 이번 달도 잘 지내고 계시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서 그런 퀘션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이 유튜브만이 아니라 사실 원래 소셜 미디어의 어떤 저희 또 갖고 있는 어떤 채널들 통해서 언어 코칭을 작게 때로는 좀 크게 좀 저희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새해 진짜 이 퀘션들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예상은 했지만 새해가 되면서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책을 고르는 어떤 요령들, 뭐 이런 부분들의 많은 질문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제가 소소하게 혹은 좀 어떤 크게 대답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제가 뭐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들을 낳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특정한 출판사를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는 저의 의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책을 고르는 어떤 요령들에 대해서 저도 늘 그렇듯이 제 경험과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부분들을 같이 경험과 여러 부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론은 이 책이 좋더라, 저 책이 좋더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또 커멘트보다는 스스로 혹은 자녀를 만약에 지금 교육을 지금 신경 쓰시면서 이곳에 들어오셨다면 가치나 혹은 내 스스로가 도서관이나 어떤 서점에서 그 책을 보면서 고르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집에 있는 책이 있다면 또 그게 나한테 좋은 책이라면 그거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하지 이 책이 좋더라 저 책이 좋더라 어찌됐든 그런 어떤 코멘트에 조금 흔들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아시는 예화일 거고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만 타고 아들은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봤죠. 아버지만 편하게 간다라고 비난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신은 내리고 아들만 태우고 갑니다. 그러자 어떤 곳을 지나갈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버릇없는 아들이 아버지를 걷게 한다라고 비난합니다. 다른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땐 그 관점 때문에 둘 다 이제 당나귀에 탑니다. 그래서 또 어느 곳을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선 사람들이 아이고 두 사람이나 타고 가고 당나귀가 너무 힘들겠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이제 둘 다 내려서 그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둘 다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당나귀를 가지고 와서 왜 둘이 걷고 있냐 그렇게 힘들게 바보같이 걷는다고 비웃자 결국 당나귀 다리를 묶고 메고 갑니다. 그러다 이제 다리를 건널 때 당나귀가 발버둥을 쳤고 놀란 당나귀가 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탁 풀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엔 결론은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잃어버린 것이죠. 제가 뭐 단순히 어떤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 검증됐다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만큼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내용도 구성도 사실 알찬다는 의미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 베스트셀러를 매번 새해에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또 다시 구매를 하고 늘 그 구매한 책을 채 이제 2,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이제 한 권, 두 권 쌓여만 가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저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동네에서 가장 큰 서점에 데려가셨습니다. 매달 저는 이제 신나서 엄마 손을 잡고 꽤 먼 거리인데도 걸어갔고요. 한 번 가면 이제 두세 시간 동안 이제 제가 궁금한 책들을 보시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꼭 정말로 제가 원하고 읽기를 딱 정한 책 한두 권만 또 손에 들게 나오게 해주셨고요. 그냥 어떤 유명한 책이거나 친구들이 많이 보던 어떤 그런 책이다가 아니라 제가 읽고 고르고 이제 또 한 번 어느 정도 그 읽었던 책이었으니까 그 서점에서 말이죠.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집에 한두 권을 구매해서 가면 그 책을 이제 집중해서 읽거나 나중에 또 잘 마무리해서 읽는데 큰 동기부여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처럼 본인 스타일에 편하고 재미있고 내가 어느 정도 내 스스로에게 검토된, 이제 검증된 책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래야만 우리에게 책임감이 더 생기고 꼭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 정도 예를 들자면 그 책으로 뭐 읽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언어 공부라면 그 공부를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저는 이제 서점을 갔었는 거지만 꼭 서점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점이든 도서관이든 어떤 편의에 따라서 그 책을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둘러보고 내 손에 맞는 이제 그렇게 책을 이제 공부한 내용이 있어야 사실은 공부도 계속하고 뭐 어떤 책을 읽는 거라면 계속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예전에 일반적인 어떤 책에 대한 그런 개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은 항상 우리가 읽다가 많이들 포기하고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구매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최소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는 최소 그 책을 몇 페이지는 읽어야만 늘 경험하듯이 이게 또 다른 베스트셀러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책이다라고 혹은 뭐 이제 꼭 책을 이번엔 꼭 읽어야지라고 책을 샀다가 어떤 책장에 멋있는 어떤 디스플레이 장식이 되고 먼지가 쌓여가는 책이 어떤 한 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언어 공부에 대한 책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찰하고 느낀 패턴은 올해는 꼭 언어 공부해야지 하고 다시 해야지 하고 나누시는 분들 치고 그 전에 그 언어 공부를 그 관련된 언어에 대한 뭐 영어가 많이 쓰겠죠? 안 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주로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그 언어를 시작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느 정도 최소 몇 달에서 1, 2년 혹은 그 이상으로 언어를 하다가 실력이 생각만큼 안 올라서 혹은 힘들어서 혹은 바빠서 흥미가 잃어서 여러 이유로 그만두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이 세부대에 새롭게 담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새 책 혹은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이번에는 꼭 그 언어를 마스터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표현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새 책을 구매하는 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그 언어 공부는 대부분 그 책이 이제 결국 몇 달 후면 다른 공부하시던 언어 공부 책과 함께 또 다른 컬렉션이 되고요. 먼지를 쓰게 되는 경우가 또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저도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더다시 resilience, 우리 회복 탄력성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되게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도 난 이렇게 왜 늘 그 어떤 특정한 작가들 이제 글을 쓴 분들 말이죠. 혹은 어떤 출판사에 내가 도네이션만 열심히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일들만 하나 이만큼 쌓인 내 여러 권수의 책만큼 언어 공부의 책만큼 왜 내 실력은 오르지 않나라고 탓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실력이 새로운 책에도 불구하고 그 베스트셀러를 새로 샀음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혹은 샀음에도 그만큼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던지 혹은 뭐 삶의 여러 이유로 갑자기 바쁜 이유가 생겼던지 뭐 그만두게 됐다라는 사실 결과값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눈에 보이는 여러 언어책이 또 한층 더 레이어가 늘어나서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나 어떤 면에서는 frustrated 되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이 언어는 내 언어 아니야. 내가 더 할 수도 없고 뭐 언어니까 제2외국어 제3외국어니까 당연히 어렵고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런 속에서 이 언어가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언어인가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나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될 건데요. 그게 뭐 비단 뭐 내 스스로가 아니라 자녀가 어떤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경험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이 정말 그 처음으로 그 언어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내가 또 그 언어에 대한 공부한 적이 있다면 두 번째 원리를 또 추천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방법은 내가 공부했던 책들 중에서 한두 권을 딱 정해서 다시 그 책들을 몇 번이고 이렇게 답습하고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뭐 스페인어 책이긴 한데요. 최근에 제가 스페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첫 문장 이렇게 실용 표현 Let's talk Spanish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제가 다 펼치진 못했지만 뭐 여행에 대한 것 어떤 것을 뭐 구매할 때 뭐 이런 호텔에 방문했을 때 그렇죠. 혹은 뭐 병원 뭐 학교에서 말하는 것들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주제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몇 페이지씩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문장이 되고요.
요것을 제가 저도 이렇게 탭 많이 이렇게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사실 하이라이트나 뭐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또 써놓은 것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반복해서 사실 저는 이 책들을 책을 공부합니다.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두 권 중에. 이렇게 제가 붙여놓거나 뭔가 써놓거나 하이라이트 하는 것이 중요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혹은 이미 몇 차례 이 표현은 공부했다 그런 의미에 따라서 뭐 탭을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각양의 탭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이 한 권이 저에게 실용적인 이제 문장에 대한 이렇게 짧지만 어떤 문장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250개의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 책을 읽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 보시면 코노세를 알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뭐 남자가 뭘 알았다, 뭐 트라두시를 해서 이렇게 내가 translate, 내가 번역했다, 뭐 사랑의 언어를 번역했다, 뭐 등등 이렇게 그림 예화와 함께 어떤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게 이 250개가 verb 이제 동사도 있고요, adverb 이제 부사도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adjective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어도 따로 사실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개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짧게 짧게라도 문장을 알 때는 사실 그 문장 안에 단어도 알 수 있고 문법의 구조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어의 생명력도 중요하겠죠. 많이 아니고 딱 250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신기한 경험이 제 메인으로는 이제 이 두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사실 지난 한 1년간 넘게 이 두 개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하고 힘들 때도 있기도 하고 제가 또 흥미가 가는 또 다른 또 뭐 음악을 통해서 들어서 그 가사를 또 이렇게 공부하거나 듣거나 가끔 어떤 유튜브나 이런 곳에 짧은 스페인어 쇼츠를 뭐 1분짜리 어떤 문장들이 몇 개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따라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저에게는 또 현지인을 주로 만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제 네이버후드에 이제 그 맥도날드에 가기도 하고요. 스페인어 예배를 한 주에 한두 차례 가면서 그런 현지인과의 소통 혹은 듣는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책이랑 같이 이제 오버랩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표현들이 실제로 이제 음악이나 그 어떤 쇼츠 현지인과의 만남에서 들리고 보이면서 공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더 생깁니다. 내가 아는 표현인데 내가 공부했던 게 요렇게 들리네 안해 라고 되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 250개 단어 내지는 어떤 1000개의 문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 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반복할 때요. 저희 책과 함께 이렇게 몇 번을 제가 사실은 이 책들을 반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그냥 좀 약간 해진 느낌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많은 뭐 줄도 쳤고 많은 것들을 제가 써놨고 하이라이트 해놨는데요. 몇 번을 이렇게 그냥 똑같은 책을 1년 넘게 반복하는 이유는 어느 페이지로 돌아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문장을 처음 듣거나 새로운 표현이라고 사실 생각했었어요. 근데 또 다시 제가 또 반복해서 이것들 하다 보니까 어느 페이지에 이미 벌써 전에 나왔던 표현인 거예요. 저는 그걸 그때 당시에 막 엄청 쓰고 외우고 말로 하고 해서 그때 당시엔 제 표현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 표현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엔 잊어버렸다가 이제 실제 다른 프랙티스를 통해서 제가 뭐 이렇게 현지인을 만나서 혹은 현지인에게 듣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듣게 되니까 이미 알고 있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지 않고 새로운 표현처럼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쉽게 어떤 면에서는 언어란 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 뭐 몇 개월 전에 그리고 그걸 외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제 언어가 되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몇 번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가 이렇게 오면서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 소스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지만 반복되어야 그게 하나하나 제 표현이 되고 뭐 올해는 꼭 언어를 마스터 해야지라는 어떤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 실제로 한 단계 그리고 실력이 올라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이렇게
이렇게 영원한 우리 아마 멘토일 누구에게나 이렇게 세종대왕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을 멋있게 만들어주신 한 권의 책을 100번을 읽었다라는 우리 옛날에 그걸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땐 그게 그냥 대단하다. 어떻게 한 권을 지루하지 않고 계속 100번을 읽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언어 공부라는 것을 적용을 해보니까요. 일반 책도 그런 식의 적용이 되었지만 저도 이 두 권의 책을 벌써 한 5번, 한 10번은 반복해서 한 지난 1년 반 정도 뛰면서 또다시 새롭게 배우거나 혹은 잊었던 표현을 기억하게 되고 혹은 그걸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냥 새로운 책을 그냥 또 사서 제가 뭐 한 2, 30%도 못하고 그만뒀던 경우도 저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남는 그 표현보다는 몇 차례를 좀 지루하지만 때가 아는 표현 같지만 반복했을 때 그게 계속해서 제게 되고 이거 내가 알았네 혹은 몰랐네 이거 까먹었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딱 정해진 조그만 어떤 일정의 양을 가지고 그 표현이 사실 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영어나 다른 언어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생활 속에서 쓰는 표현들은 꼭 우리가 막 미드에서 나온다 어떤 뭐 현지인들 표현 쓰는 표현이다 어떤 언어든지요. 거기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생활에 쓰는 표현들은 이렇게 딱 이 1000개 정말로 딱 정해져 있고요. 250개 실용적인 어떤 기본적으로 쓰는 표현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을 오늘 지금 한 뭐 10여 분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난 표현들이 막 지금 오늘 다양하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용어들은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잘 정리한 베스트셀러도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그 책들이 도움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진짜 내가 새로 너무 이제 해서 지루하고 힘들어서 갈아엎고 새로 해야겠다. 그것을 뭐 추천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책은 더 쉽고 빠르게 적용해 갈 수 있고요. 아는 표현 같은데 실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스페인어 저도 이제 제 5번째 5개 국어가 되면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언어 공부의 방법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여러 경험이나 방법론들을 나눴지만 간단하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책이 좋다더라, 저 책이 좋다더라, 어떤 베스트셀러를 항상 뭐 쌓아놓고 혹은 그것을 뭐 누가 좋다니까, 누가 했다니까라는 것을 사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그 책이 나한테 맞는지 도서관이나 혹은 어떤 서점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고르시기를 혹은 자녀를 위해서 고르시는 책이라면 또 동일하게 그런 의미에서 자녀가 함께 보고 나도 그걸 보고 서로 이렇게 좀 보면서 그것을 고르는 결정의 과정이 첫 번째로는 되시기를 또 제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언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아닌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자녀들도 말이죠. 그렇다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공부했던 책들 중에서 딱 한 두 권만 문장에 대한 거 가벼운 거 그리고 어떤 단어들에 대한 거 가벼운 거 이런 그리고 나한테 편한 거 좋은 것을 두 권 정도를 한두 권을 정해서 다시 그 책들을 공부하고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말씀드렸듯이 소스 좋습니다. 음악도 듣고요, 음악 가사도 보고요, 현지인과의 뭐 어떤 조그만 만남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메인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한두 권을 정말 계속해서 저도 이 책들을 지금 벌써 한 10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표현들이 생각이 나고 알게 되고 내가 이 표현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했네, 몰랐었네 라는 것을 다시 답습할 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어로도 그런 표현은 있지 않습니까? 늘 그렇듯이 쿼트 하나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Constant dripping wears away a stone. 이게 그런 속담인데요. Constant dripping, 이렇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dripping이라고 합니다. 그게 constantly 계속해서 떨어지면 wears away 어떤 것을 이제 망가뜨리고 이제 이렇게 없어지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a stone 이제 하나의 스톤을 큰 스톤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어로 하면 한국의 한 곳에 끈기 있게 떨어진 어떤 물방울이 그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는 우리 한국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언어 공부를 끈기 있게 persistently 그리고 필요한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좋은 스트레지로 우리가 할 때 그냥
매번 그냥 한 해 시작할 때 요번 한 해는 꼭 어떤 내가 특정한 언어를 정복하겠다라는 어떤 표현과 생각보다는 그렇게 해서 사실 뭐 2, 30%도 못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끈기 있게 어떤 동일한 것을 하더라도 끈기 있게 한 것에 한층 그 언어에 좀 더 가까워지고요, 편해지고요, 성장을 경험하시면 그것이 진짜 내가 결론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원하는 그 언어를 정복하겠다는 길에 조금 더 다다르게 되고요, 조금 더 어떤 방법론들이 생기고 더 편함이 있고 성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저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권면 드립니다. I'm rooting for you. 아니모 이게 간바테 쿠다사이 짜오짜오. 우리 제가 화이팅까지 5개 국어로 영어와 아니모 그 스파니쉬와 간바테 쿠다사이 자파니스 짜오짜오. 짜요 짜요 저 짜요 짜요 그 차이니스 그리고 화이팅 이제 한국어인데요. 정말로 힘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새 언어 공부 스스로 혹은 자녀와의 그 교육에서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곧 뵙겠습니다.